세계적으로 국제노동기구라는 협회에서 업무상의 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세 개의 직업군을 선택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그림만 봐세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세 개의 직업군 중에 가장 높은 거야. 광업, 나우 훌륭하십니다. 여기는 이게 잘 안 가요. 이쪽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광업. 광업이 가장 높대. 두 번째는 뭘까요? 농업. 세 번째는 뭘까요? 건설. 농업이 사고 사망률이 세 번째로 높죠.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몰랐죠? 예전에 도시에서 일하다가 일 잘 안 되면 때려치고 시골 가서 농사를 져야지,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때려치고 농사 짓는 게 이렇게 위험한 업무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글자에서 광업, 농업, 건설업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산업재해라고 해서 모든 업종들은 산업재해를 보험을 가입을 해요. 여러분들은 개인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지만 건설업을 하거나 광업을 하거나 이런 분야들은 여기 재해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 쪽에도 법인체 형태를 해가지고 크게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주고 근무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재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은 요 빨간색 선이 농업이고 이 파란색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산업에서의 재해율이에요. 빨간색이 높아요? 파란색이 높아요? 빨간색이 높죠. 빨간색이 높다는 뜻은 뭐죠?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 분야가 재해가 많다. 많이 다치고 많이 사망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통계조사를 했을 때 이분들은 큰 법인체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 농업 인구의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 기준치를 봤을 때 저거고,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받은 기준을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사고 사망률이 5%예요. 5%. 기본 5%, 5.5%에서 5% 사이. 그러면 여기에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0.6%거든요. 0.6%. 그리고 5%는 저기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높아요? 일반 산업에 비해서 9배에서 10배 정도 사고 사망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높은데도 여러분들은 재해보험도 안 해요. 그게 문제야. 이번 맨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고를 좀 분석을 했어. 비사망사고하고 사망사고를 나눠서 순위를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비사망사고 중에 가장 높은 거 1등 넘어짐 사고. 죽지는 않은데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아요. 이게 한 25% 이상 넘어짐 사고. 두 번째 경기사고. 경기 주자가 다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다리나 이런 데 높은 데에서 추락하는 거. 아시죠? 과수 하시는 분들은 사다리 많이 탔을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으신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 뒤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농기술사 예전에는. 거기에서 전적 많이 하다가 한두 번씩 넘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치기 사고, 그 다음에 돌격계, 이런 순으로 비사망사고들이 많이 있고요. 사망사고는 현재로서는 경기 사고에서 트랙터 사고로 전환될지 말지, 지금 이것은 2021년에서 22년 그때 조사한 거에 의해서는 그때까지는 경기 사고가 1등 40몇 배예요. 사망 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경기도 거는 좀 달라요. 경기 거의 없어졌어. 대부분이 제가 아는 사람도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뭘로 돌아가냐? 트랙터를 사고 겨울철에 뭐 하죠? 농갈로 가시죠. 한 번씩 농갈로 가시는데 뒤에서 그랜저 승용차 있죠. 승용차가 뒤를 땅 닫았어. 트랙터 엄청 크죠.
엄청 근데 다운 받았어. 그럼 뭐 상식적으로 저는 승용차가 받은 사람 죽을 줄 알았어. 가는 멀쩡해. 앞에만 찌그러 있어. 근데 트랙터 그 큰 게 땅 받으니까 옆으로 세 바퀴 굴르네. 땅땅땅땅.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깔렸어. 트랙터 무게가 있어요. 위에는 힘이 없고 뒤집어지고 전복하면 깔려져 있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승용차는 낮잖아요. 안정적이고. 근데 트랙터는 높잖아요. 옆에서 누가 땅 받으면 바로 옆으로 회전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추락사예요. 마찬가지로. 재작년쯤도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저희 축사하시는 분들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그때 태풍 오고 있었거든. 태풍 오니까 뭐 하시죠? 지붕 안 날아가라고 위에 가서 이렇게 손을 못 부신다고 이렇게 올라가신 거지.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떨어지셨어.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에서는 후방 충돌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진드기라고 SFTS라고 뒤에다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고기에 의한 사망사고, 끼임 사고, 열사 이런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별로는 저희가 교육을 항상 해요. 공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주기적으로 한 달이 됐든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화면에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농업을 하는데 누가 교육 한 번 시켜준 적 있어요? 물론 재배기술 교육은 저희가 맨날 시켜드려요. 재배기술 교육은 새 농업이 실용교육 때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뭐 각종 읍면에서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아마 이번 자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자리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교육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시소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이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방교육을 좀 집중하면 되겠죠. 예방과 안전은 항상 수평관계에 있다. 예방을 많이 하면 위험도가 낮춰질 수 있고,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는 안전에 대해서 관리의식을 좀 더 강화하는 되고요.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직업성 질환이라고 해서 근골격 때부터 시작해갖고 우연 질환까지 세부 항목별로 조금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잘 이해할 수 있죠? 최대한 잘 이해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뭘까요? 근골격계. 근골격계. 몸이 아픈 거야. 몸이. 근육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인대가 아프고 다 아픈 거. 여러분들 일을 봄철에 겨울철에 좀 쉬셨다가 봄 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일을 막 하고 나면 어때요? 저녁 때 가면 전신이 아프잖아요. 그게 근골격계 질환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용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인체에 근육, 인대, 심줄, 신경 중에서 피로가 누적돼서 나타나는 만성질환 이렇게 나타나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허리가 풀리시죠? 이게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202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업무상 질환 중에 가장 높다.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높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다가 가장 많이 쉬는 경우, 일을 못하고 쉬는 경우가 근육통 때문에 오다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차차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고 또 이 근골격계 질환은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네? 여자가 높대요. 여기 남자예요. 여기 여자고. 여자분들이 약간 더 높죠? 그래프상으로. 그렇죠? 근데 또 특이하게도 보면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 높아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근골격계 질환은 계속 아파.
여러분들이 지금 뭐 7, 80대 되셨다고 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계속 반복적인 근육들을 계속 써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허리 통증이 1등 10명 중에 근골격계 통증은 10명 중에 6명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허리예요. 한번 다음 그림 보세요. 가장 아픈 부위 허리, 2순위 무릎, 3순위 어깨.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왜 아프죠? 뭐 때문에 아플까? 쭈그려져서 이런. 구부려서 대부분이 이렇게 구부려서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번 뚝 허리에서 소리 날 때 언제예요? 무거운 물건을 갖다 한꺼번에 딱 들었는데 갑자기 뜨끔하죠. 그래야 도 아프고 그러니까 허리에는 자주 많이 쓰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게 많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수나 이런 것을 높이 들려있는 거 이런 거 계속 다른 작업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증상별로 나눴을 때는 여기 아주머니께서 지금 과수에서 수학 작업이나 전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아플 때, 어깨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어깨가 조금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쉬어야죠. 근데 쉬었어요? 쉬어지죠. 저도 집에서 시골집이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좀 밭을 매면은 꼭 한 이만큼 한두 평 났거든요. 근데 아파 몸이. 근데 한두 평이 나왔는데 이걸 쉬었다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교육 받으면 쉬었다 해야지. 근데 한두 평을 끝까지 하지. 내가 이거 다 하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지 저것을. 그러면 이제 몸이 2단계로 넘어가.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있다 보면 작업을 하지도 안 했어. 근데 그냥 하려고 이것만 보면 아파. 보려고 하면 아파. 여러분들 아마 2단계 다 갔을 거야. 보면 아픈 단계. 보면 아파도 그래도 하룻밤 지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져야 돼. 근데 늘상 아파. 잠도 못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단계. 그러면 입원하시는 거예요. 입원하시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서는 1단계에서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내 몸이 아프다 소리를 내는 거야. 너 쉬어라. 아시겠죠? 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쉬면 되겠어요? 쉬어야죠. 여러분 이제 쉬어도 되지 않아요? 조금씩? 앞에 있는 거 계속 하셔야 돼? 한두 평 남은 거 끝까지 마감 칠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또 그래서 강의를 받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휴식 타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이런 불편한 자세예요. 팔을 올리거나 엎드리거나 쪼그리거나 아니면은 전정 작업 해보신 분. 전 전정 작업 하루에 8시간 했더니 그 다음날 손목이 어찌나 아픈지. 예초기 작업 전 산소 때만 이렇게 돌려보는데 한 3시간, 4시간 돌려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먹죠. 밥을 다 아시잖아요. 밥을 이렇게 먹잖아. 그게 왜 그래요? 수단 안 쉬었으니까 계속했습니다. 반복되는 작업.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네. 갑자기 허리가 쭉 뜨끔한 거죠. 이때는 막 병원 가셔야죠. 어쩔 수 없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이 트랙터 진동이 그렇게 셀 줄은 몰랐어요. 저도. 트랙터를 하면은 내리시면은 당당당당당 그런다며. 그래요? 저 트랙터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남자분들이 역시 대답이 약하죠. 대답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트랙터가 진동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트랙터도 중간중간에 휴식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건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도구.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방석 있잖아요. 쪼그려서 앉는 방석이라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이게 좋긴 좋아요. 이 기계가 작업도 바퀴 달려갖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따면서 하면 돼. 근데 이게 단점은 낮에 살 경우에 귀한 거 오고 나면 이렇게 움푹직푹한 게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저게 움푹한 데 들어가면 잠깐 뒤로 갈라간다고. 갖고 이거에 비해서 방석이 조금 더 안전해요. 아시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 그런 데는 이런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오신 지 한 3, 40분 되셨어요? 네. 아, 그럼 스트레칭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몸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졸릴 때라서 몸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대 넘어가면서는 근육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요. 물론 20살 이후부터는 근육이 빠진대요. 성장을 다 해서 성장이 멈추잖아요. 성장 멈추면 그 후로는 뭐다? 늙는다. 지금 병원 가서 딱 물어보잖아요.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의사 선생님. 나이 먹어서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가가지고 병원 가서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노안이에요. 안경 쓰세요. 그래. 그래갖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노안거든요. 노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려면은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의자 방석 여기 나왔네요. 의자 방석. 이런 방석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지금 이거 뭐 농협에서도 다 주시고, 조합원 여기 분들 다 대부분 조합원들 아니세요? 맞죠? 조합원들 이런 거 다 주시잖아요, 의자. 근데 이 의자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오래 앉으면 어떻게 되죠? 찌그러져요. 이렇게 찌그러져. 그리고 이 고무 밴드는 어떻게 되죠? 다 늘어나요. 그러고 나면은 더 안 좋아져요. 이 앞에가 다 쪼그라졌거든. 이 앞에가 다 쪼그라져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있는 없나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저런 것들을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하우스나 내부 움푹직푹 데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냥 밭에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이게 툭 빠지면은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무거운 날릴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기계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하우스 큰데. 그렇죠. 단독하우스 조그만 데는 별로 없죠. 그런 데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거 다 들어가고 날리려고 하면 힘드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시설이 보완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딸기 하시는 분 여기 계실 텐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아직도 딸기 고를 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안 좋을까요? 허리, 그 다음에 또 무릎, 또 어깨, 목, 팔목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도 아파요. 어디가 가장 아플까요? 어깨가 좀 부담이 되는데, 그나마 허리하고 무릎하고는 괜찮아요. 그 작업 환경을 좀 개선해 줘야 돼요. 작업 환경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작업대에 하나 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있는 보조 사업이 있다 그런 거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신청을 하셔서 바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면 저 어렸을 적에 고추를 심으면은 고랑이 없었어요. 배추 심어도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땅은 조그맣고 생산량은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빽빽하게 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랑이 없으니까 저렇게 가야 돼. 살기가
근데 그렇게 하면 넘어질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무조건 다 사람이 지고 날라요. 왜냐? 이런 거 기계 못 들어봐. 이 기계라는 게 수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싣고 나오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매갖고 날라지. 네. 그렇죠. 고랑은 사람 여기 어깨 높이가 보통 한 40cm 이상 돼요. 40cm 이상 고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재배 기술 교육 받을 때도 여기 고랑 포가고 이랑 포고에 갖다가 높게 해주라고 그렇게 교육 받으시죠. 고추 같은 경우에 넓어야 바람 통행이 잘 되기 때문에 병해충이 덜 온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넓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넉넉하게 자기 걸어갈 때도 안 다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경우에는 저렇게 수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담아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네, 요건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있는 드는 거, 물건 들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들다가 허리에 뜨끔한 적이 한 2번 있었어요. 갖고, 이 자세가 엄청 안 좋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다리를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라. 근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 쪼그려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요즘에는 조금 나온 게 몸에다 부착해갖고 기계가 힘이 이렇게 세져갖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이게 아직 잘 작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아마 그런 보조기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까 전에 스트레칭 했죠? 스트레칭 했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그 다음에 저런 보조기구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 작업하다가 날르는 거 조금 해야지, 서서 좀 움직여야지. 그렇죠? 계속 앉아갖고 밤낮 풀만 매는 게 아니라 풀을 한 번씩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금을 조금씩 교환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스트레칭하고 근무력계 체부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아까 전에 쉬운 넘어가면서부터 근력이 엄청나게 빠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70 정도 넘어가죠. 그럼 근력 다 빠졌지? 눈도 잘 안 보여. 눈이 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보람을 갖다가 이렇게 가다가 걸려갖고 넘어질 확률들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면 70 넘어가가지고 넘어졌다. 그것을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적절한 의사의 처방도 받고,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작업 환경, 아까 전에 다이가 없이 그냥 선별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다이를 놓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했다고 하면은 보조 의자를 놓거나 해가지고 작업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잦은 휴식을 또 취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때 쪼그려 앉았다 그러면 서가지고 하는 일로 교환을 주간주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자기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전에 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농약 중독 한번 볼게요. 혹시 현재까지 농약 중독 한 번이라도 걸려봤다? 확실히 남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한 20살 때, 30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할 때 농약을 주거나 할 때 마스크 전혀 안 했죠. 그냥 맨손으로 막 입에 막 뿌리고 그럴 때도 멀쩡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제초제를 너무 많이 가길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초제를 풀 죽는제하고 발화 억제제하고 두 가지 섞어갖고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줬어. 줬더니 갑자기 머리가 띵 한 거예요. 제초제 처음으로 느꼈어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몸에 농축돼가지고 그냥 조금만 흡해도 농약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급성 중독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게 메스꺼움, 어지러움, 피부 가려움증, 그 다음에 두통 같은 게 있고, 만성 같은 경우에도 천식이 가장 문제예요. 천식. 여러분들이 호흡을 못하면 나중에 돌아가셔요. 천식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천식, 그 다음에 우울증, 그다음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만성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여기에 오신 분들 수십 년간 농사를 져가지고 계속 그 장기적으로 농약을 흡입할 수밖에 없어요. 흡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예방을 하냐 그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농약이 어떻게 하면은 가장 몸에 잘 들어가는 자료 볼게요. 눈이 일반적인 이런 피부에 비해서 10배 정도 흡입이 빨리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호흡기는 어떨까? 숨 쉬는 거. 숨 쉬니까 더 많이 들어가겠죠.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숨 쉬면 30배. 피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호흡으로 들어가면은 직방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하셔야 돼? 마스크는 하셔야 돼. 마스크는 농약 때 저같이 그냥 마스크도 안 하고 막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지? 아시겠죠? 마스크는 꼭 하셔야 돼. 30대예요. 피부보다. 근데 이제는 가장 농약에 많이 흡수되는 것은 입은 유막피증이죠. 피부는 되게 넓어요. 피부가 닿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피부로도 많이 흡수가 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전 모습이네요. 예전에 농약 방지할 때 이렇게 슬리퍼 신고 맨손하고 저 담배도 피네. 흡연도 하고 목에다가 숟가락 하나 두르고 그다음에 그냥 늘어지는 뭐 이렇게 입고 그냥 농약통 메고 이렇게 주죠. 통상적으로 저렇게 많이 안 주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똑같이 이렇게는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보신 분 여름철에 한 7월달에 한 전용도 한 번 하면은 아마 한 30분 주고 나면은 내가 열성적으로 돌아가실지도 몰라. 아시죠? 그럴지도 몰라요. 요 정도까지는 안 바래더라도 최소한 요즘에 방제복이 바람은 들어가고 그 농약 물 이런 것들은 흡수 안 되는 방제복들이 조금 개발돼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좀 비싸긴 해요. 한 8만 원인가 6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입으시거나 마스크 정도. 마스크는 최소한 미세먼지 방지용 있잖아요. K94 아니면 방진 마스크, 일할 때 쓰는 방진 마스크 그 정도는 쓰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농약 방지 하실 때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장갑은 될 수 있으면 끼고 강화시고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거 지금 마스크 우리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이런 마스크 이 정도 쓰면 안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온 게 방진 마스크예요. 그 위에 단계는 통이 달려 있어가지고 하는 전용 농약 방제용 전용 마스크. 저거 좀 숨쉬기가 답답해요. 써봤더니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최소한 방진 마스크 정도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농약 살포는 교육 많이 받으셨죠?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와요. 바람이 내 앞에서 이렇게 불어와. 그럼 농약을 이렇게 주는 걸까요? 그럼 이렇게 주는 게 맞을까요? 등지고 주시라고 하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농약들이. 이렇게 주면은 뿌리는 게 자기한테 와요. 기본적으로 이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다 살포한 다음에는 빨리 씻어주는 게 좋아요. 몸을. 최대한 이렇게 피부에 접촉되어 있는 농약들을 빨리 없애주는 게 좋기 때문에 농약 방제를 하고 나서는 빨리 씻어달라. 아시겠죠? 이거 간단한 것들이에요, 되게. 근데 잘 안 지켜서 문제지. 그 다음에 농약 같은 경우에는 보관 안에 있으면은 지금 보관 없으신 분 안 계시죠? 다 있죠?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농약 보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관함에다 약을 잘 정돈해서 여기에 보면 색깔별로 돼 있어요. 노란색 또 무슨 색 있어요? 분홍색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농약은 잔량이 좀 남아요. 항상 남아요.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읍면 농산물소에 가시면 농약 폐기 수거함 항상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버려주셔요. 아시겠죠? 일단은
중독됐다 의심되시면은 무조건 119를 부르세요. 119를 중독됐으면. 그 다음에 혹시 농약이 중독돼갖고 쓰러지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이 사람이 일단 쓰러졌어. 일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졌어. 119 불러.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하셨죠? 예전에 저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서 신건제라고 했는데 우리 물 있잖아요. 고구 같은 거 시원한 거 이런 걸 막 먹였어요. 이제는 쎄리 쬐어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먹이면 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기도를 막아서 죽일 수 있어요. 정말로 물이 못 넘어가거든요. 의식이 없어. 그렇죠? 쓰러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데 물을 먹이거나 이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쓰러졌어. 119를 부르세요. 그러면 119에서 안내 멘트를 잘 해줘요. 이 사람이 뼈아파서 쓰러져 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사람을 시원한 그늘 밑으로 옮기셔서 옷을 다 풀어달라. 그리고 몸에 체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수건을 몸에다 대달라. 그런 식으로 하지 물을 먹여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의식이 있고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물을 먹여도 돼요.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을 먹이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농약 관련해 가지고는 개인 보호구를 갖다가 429, 그 다음에 바람을 둥지고 그렇게 방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약 보관하는데 저희 다무새까지는 안 잠그고 있어요. 근데 보관하면은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출 부위는 비눗물로 잘 씻어주고, 농약이 끝났다 하면 빠르게 씻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방제복, 전용 방제복을 샀다. 방제복을 샀어. 돈을 한 7, 8만 원 줘가지고 샀는데 이 방제복하고 내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하고 세탁기에 같이 넣어버렸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방제복 같은 경우에는 전용적으로 특수 처리가 돼 있어요. 이 앞부분에, 외부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비벼서 빠는 게 아니라 걸어놓고 물로만 쏘는 거예요. 물에 묻은 걸 그냥 씻어내리는 형태로만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자, 호흡기. 다음 호흡기 볼게요. 호흡기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미세먼지나 안 좋은 그 먼지들이 상당히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일반적인 농업보다는 시설하우스, 그 다음에 축사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문제되는 게 호흡기, 분진이라고 합니다. 분진에서 발생하는 걸 보면은 왼쪽에 그림은 하우스 내에서 트랙터 작업을 하네요. 하우스 내에서 트랙터 작업을 하면은 먼지가 일반 밖에 있는 것보다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먼지를 가장 많이 마실 수 있고, 여기 축사 같은 경우에도 다 덮여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것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높고, 그 다음에 선별장. 저 같은 경우에 선별장도 다 닫아놓잖아요. 가지고 그때도 일단 먼지가 발생하고, 여기 이제 야외에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작업을 할 때. 뭐 야외에서는 굳이 바람이 안 불고 만일에 일단은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일하시는 게 좋겠죠.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착용을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착용해 보셨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신 다음에 여기 콧 부분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 콧 부분 아시겠죠? 분진 같은 경우에는 주변만 좀 깨끗이 하고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호흡기 보호구 마스크를 갖다가 착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드기 이제 감염병 한번 할게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발생한다고요? 감염병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까지, 10월까지. 이때 여름철에, 겨울철에도 얇은 다 땅속으로 숨거나 다 숨어있기 때문에 별로 안 와요. 겨울철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얇고 활동하는 시기가 4월부터 9월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SFTS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딧물이 내게하는 병인데 이게 보면 치사율이 20%예요. 20%. 항생, 약 없어. 현재까지. 우리 코로나 때 치사율이 몇 프로예요? 코로나 걸렸어. 내가 죽을 확률 몇 프로나 될까? 6.5%라고 하던가? 뭐 이래요. 1%, 0.5%, 0.1%인가 1%인가 이 정도인데도 우리나라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근데 야는 몇 프로라고요? 야는 20%래. 10명 걸리면 2명 무조건 죽어. 정말 약이 없어. 모든 항생제 다 맞아. 병원 가서. 그래갖고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나쁘면 죽고. 위험한 병이에요. 위험한 병. SFTS. 그리고 이제 뜰채가무시나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제 털 진드기가 찌찌가무시병이고요. 그 다음에 SFTS가 작은 참소 진드기라고 해가지고 이 사진이 안 나와요. 물렸을 때 이렇게 진드기는 아시죠? 진드기 아시죠?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왔어. 밭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샤워를 하는데 옷이나 이렇게 털어보면은 진드기 같은 조그만한 벌레가 하나씩 떨어져. 그리고 나서 한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갔는데 열이 나. 그럼 어떻게 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 병원에 간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나 열나서 왔어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돼.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내가 어제 그제 밭에서 일을 했는데 샤워를 하면서 갑자기 벌레 하나가 떨어졌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열이 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피 검사를 하면서 이게인지 아닌지를 갖다 판단을 해줘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열나서 가면은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뭔지 몰라. 아시겠죠? 밭에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발생한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나서 그랬다는 걸 꼭 얘기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찌찌가무시나 SSVTS나 이런 것들은 꼭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 것들은 쥐 같은 경우에 배설물을 갖다가 이제 주변에다 막 쌓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묶거나 해가지고 옮기는 병이에요. 옮기는 병. 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긴 해요. 없긴 한데 이건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이게 가장 문제가 많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예방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예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기 힘들긴 해요. 여기 양발로 바지 위에 덮었어요. 벌레가 못 들어가게. 그 다음에 팔토시를 바깥으로 했어요. 벌레가 못 들어가게. 이건 전부 다 일단 벌레가 못 들어가게, 몸 안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옷을 입으시는 게 중요해요. 팔은 될 수 있으면 팔토시를 덮어주고 바지 같은 경우에 양발을 바깥으로 빼서 바지를 덮어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죠. 이렇게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하다가 힘들면 쉬라고 했죠. 보통 이렇게 많이 쉬죠. 이렇게 많이 쉬죠. 그냥 풀밭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가 그냥 풀밭 앉지. 저런 풀 속에 아까 전에 진드기들이 살죠. 그런 것들이 그냥 옷까지 벗어났네. 옷에 붙어가는 거예요. 옷에 붙어가.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옷을 입고 일하다 보면 와서 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것도 많이 하시죠? 요즘에 안 하시나? 많이 하시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조금 더 위험해요. 아시죠? 생체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조금 더 위험해요.
근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올바른 것은 돗자리 같은 게 있으시다고 하면 돗자리 같은 거 펴놓고 못 올라오게 방지를 한 다음에 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셨어.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씻어야 된다. 농작업은 오늘 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는 꼭 샤워 한 번씩 해주세요. 몸에 붙어있는 벌레들이나 이런 것을 다 떼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떼내는 게 좋다. 샤워 한번 꼼꼼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긴팔 작업복을 입고 가장 예방할 때 하는 것은 긴팔 작업복을 챙겨서 입고 풀속에는 항상 돗자리를 깔아놓고 위에 앉고, 그 다음에 풀숲에서는 용변이나 이런 것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작업 뒤에는 꼼꼼하게 작업복을 털고 세탁해주고, 그 다음에 아프시면은 병원에 빨리 가세요. 아시겠죠? 네. 자, 온열질 환자 가겠습니다. 온열질 환자. 지금 3분만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시죠? 어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분 남았으니까 온열질 환자까지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름철에 몇 시까지 일하세요? 낮에 일 안 하십니다. 정답입니다. 낮에 일 안 해야 돼. 여기에서 보면은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 그때 쓰러진다고. 근데 그게 돼? 한 평 남았어. 한 평 남았어. 앞에 다 냈어. 한 50평 냈어. 한 평 남았네. 12시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야지. 그쵸? 그거 똑같듯이 몸에 너무 무리 가면 안 돼. 무리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일에 일하는 너무 폭염이고 폭염 경보가 내렸어. 그때는 일하지 마세요. 자, 오열전자 예방하는 것은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그늘진 공간에서 휴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해줘라. 이게 끝이야. 예방하는 거. 햇빛이 내리는데 어떻게 해? 더위를 피해서 휴식하는 거 방법이 없지. 그쵸? 그리고 이런 양산 같은 경우에 모자 같은 경우에도 빛반사 모자 같은 게 있어요. 빛반사 모자.太陽이 커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흡수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사돼갖고 나가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시원해요. 단가는 조금 진짜 한 8,000원, 9,000원 하더라고요. 그런 모자도 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온열질환자 박태희 씨, 아까 전에 의식 불명일 때, 여기는 의식이 명료할 때만 물이나 이온유를 마시라고 했죠. 의식이 불명이야. 그러면 이런 거 마시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나서 119에다가 이거 즉시 신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녹과 목, 겨드랑이 이쪽으로 몸의 체온이 가장 빨리 뺏겨요. 그래야 되면 그쪽에 시원한 물건들을 대줘서 온도를 바로 맞추게 해주는 거. 아시겠죠? 만일에 밭에서 일하시다가 누가 쓰러졌어.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그는 물론 쓰러지자마자 그 사람 발견했으면 119에다 신고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그늘진 곳에 놓고 이제 옷을 좀 풀어주시고, 그다음 목, 겨드랑이 이런 데는 아까 전에 찬 물건을 갖다 놔갖고 온도를 최대한 맞춰주시고 119가 오도록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을 먹여라, 먹이지 말라? 먹이지 마야 돼요. 꼭 의식 없을 때. 네. 물을 자주 마신다. 모자, 양산, 차양막 등으로 식사관을 사달한다. 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취한다. 의식이 없을 때는 119에다가 즉시 신고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3시에